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일단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어는 처음으로 들어갈 거고요. 수학적 귀납법 안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귀납적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귀납적이다, 수학에서 말하는 귀납법은 이렇게 단계별로 자연수 n을 1부터 2, 3, 4, 5 이렇게 단계별로 성립하는 성질들 또는 정의를 그렇게 단계별로 할 때 귀납적이다 라고 하거든요. 우리 과학에서도 귀납적 추론, 연역적 추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귀납적 추론이다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확인하는, 그래서 일일이 확인하면서 규칙을 찾아서 그게 성립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귀납적 추론이에요. 연역적 추론은 반대로 이제 그 결론에서 이제 어떤 끌어낼 만한 논리들을 역으로 추적해서 답을 만들어가는 그런 건데, 일단 오늘은 귀납적 정의, 그다음에 귀납법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귀납법이라고 하는지 오늘 배우면서 하나씩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의 얘기는 조금 살펴보지 않고 밑으로 넘어갈게요.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별로 삼각형이 지금 모양이 쪼개지고 있잖아요. 규칙을 보시면 이제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하나씩 떼서 만드는, 여기 보시면 그렇게 써 있죠. 각 변의 중점을 정삼각형에서 이제 가운데 오려내고, 남아있는 정삼각형에서도 또 새 중점을 찾아서, 여기서도 중점 찾아서 오려내고, 중점 오려내고, 중점 오려내고 해서 그 다음 단계 또 남아있는 거를 또 중점에서 쪼개고 이렇게 계속 쪼갤 수 있는 거죠. 그럼 삼각형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1개, 그 다음에는 3개,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 다음에는 또 몇 개, 이렇게 일일이 다 세서 표를 완성해보면 되겠죠. 자, 표를 완성한 걸 가지고 밑에다가 써봤어요. 자, 첫째 항은 1개, 그 다음엔 다음 항 n+1항은 이전 항 n항에다가 3을 곱하면 되겠죠. 왜냐면 하나에 있는 삼각형에 곱하기 3 해서 3개가 생기는 거고, 또 이 각각의 3개로 쪼개지니까 3 곱하기 3 해서 9가 되는 거고, 또 이 3단계에선 요거도 3개, 얘도 3개, 얘도 3개 되니까 9 곱하기 3 해서 27, 이런 식으로 나오는 관계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관계식을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n은 1부터 2, 3 계속해서 넣는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뭐를 정의한 거예요? 수열을 정의한 거죠.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해서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이건 밑줄 외워서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요. 처음 몇 개의 항과 그다음에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렇게 정의하는 걸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열을 파악할 때는 일일이 숫자를 대입해서 수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넘어갈게요. 일단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고 치면 예제 수준, 문제 수준에 여기 있는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수준 정도의 것들을 대입해서 알아낼 수 있는 형태로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 지필평가에서 나온다고 쳐도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어떻게 수열이 정의가 되는지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첫째 항을 A1, 그 다음에 두 항 AN과 AN+1, 이전 항과 다음 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관계를 식으로 쓰는 거예요. 문제 1번처럼요. 자, 그럼 문제 1번처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얘를 딴 데 가져가서 볼게요. 자, 얘는 보시면 지금 첫째 항이 주어졌어요. 첫째 항이 2라고 주어졌고, an+1, 다음 항은 어떻게 찾냐면 이전 항에다가 3n을 더해서 찾는다. 근데 구하라는 건 뭐냐면 a4의 값을 찾으래요. 일단
몇 번째라고 했을 때 네 번째라고 하면 뭐 몇 번 안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일일이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첫째 항을 아니까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봅시다. n에다 1을 넣으면 n의 2는 a의 2는 a의 1 플러스 3 곱하기 1이니까 3이죠. 그래서 2 더하기 3 해서 5가 됩니다. 그럼 n에다가 2를 넣으면 a3이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a2 플러스 3 곱하기 2. 자, n에다 그냥 2를 넣은 거예요. 그럼 a2가 얼마였냐면 요 위에서 5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5 더하기 6 해서 1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이 3일 때를 넣으면 a4는 그럼 여기엔 a3 플러스 3 곱하기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a3는 11이었으니까 11 플러스 9 해서 2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진행되는 규칙은 따로 없어요. 5, 11, 20 이런 규칙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왜냐면 그냥 A4 네 번째 항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 단계를 거쳐서 네 번째 항이 20이구나 이것만 알면 되니까 특별히 이 관계의 규칙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첫째 항이 2인 걸 이용해서 쭉 대입을 차례대로 해보니까 원하는 A4 항이 나온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 정도 나오면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몇 가지 문제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문제는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요, 우리 등차 수열 정의랑 등비 수열 정의를 했었잖아요. 등차 수열이 뭐였었냐면, 등차 수열을 처음에 뭐 점화식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다음 항에서 빼기 이전 항 하면 공차, 일반적으로 이제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등비 수열이었는데, 이전 항으로 다음 항을 나눴을 때 어떤 얘도 일정한 숫자가 나오게 된다. 그럼 그런 경우는 이때는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었다. 그렇죠? 자, 이런 성질이 있었어요. 우리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 배울 때.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얘만 열로 싹 넘기고 얘도 열로 싹 넘기면 하나의 그 귀납적 정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옆에 보시면 첫째 항 따로 주고요. 첫째 항 따로 주고 an 플러스 1은 다 이전 항에다가 숫자로 얼마쯤 더하면 계속 나오는데, 그럼 그 말이 바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말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항에다가 일정한 수 R을 계속 곱하면 계속 다음 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전 항에다가 R을 곱하면 다음 항이 계속 나온다는 거. 그럼 이 말은 R이 공비구나 이렇게 파악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보시면 등차 수열의 정의에서 살짝만 넘긴 게 얘가 되는 거고, 등비 수열에서 살짝만 넘긴 게 얘가 되잖아요. 그래서 느낌상 얘네들을 딱 보고는 여기 있는 숫자로 공차와 공비를 파악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한번 어떻게 푸는지 문제 2번을 통해서 풀어볼게요. 자, 문제 2번 보시면 얘를 딱 보고 등차네 등비네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A31을 구하라거든요. A31. 그럼 A의 31항을 구하는 건 아까처럼 네 번째 항을 구하는 것처럼 일일이 대입해서 구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좀 항의 개수가 좀 먼 거, 되게 멀리 있는 걸 물어보는 건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가깝게 물어본다는 건 뭐 규칙이 있든 없든 너가 그냥 일일이 하나씩 대입해서 풀어봐 라는 의미인 거고, 지금처럼 A의 31번째 항을 구해봐. 그러면 31번째 항을 매번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규칙을 발견할 수 있으면 해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자, 1번의 풀이 중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 1번은 제가 등차 수열인 걸 파악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쉽겠지만 나중에 문제를 여러 개 풀다 보면 쟤를 보자마자 쟤는 등차 수열이네 이렇게 생각은 잘 안 하게 될 텐데, 가장 이상적으로는 얘를 이렇게 넘기면
3이네.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네. 그래서 공차가 3이구나. 첫째 항은 1이래. 그래서 일반항을 찾으면 첫째 항 더하기 n-1d 해서 3n-2가 일반항이니까 31번째 항은 바로 대입하면 93 빼기 2니까 91이겠구나. 이렇게 찾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등차 수열인 걸 미리 파악을 해서. 근데 이렇게 먼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떻게 주로 하냐면요, 두 번째 방법을 주로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첫째 항을 넣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첫째 항 플러스 3 해서 계산하면 4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플러스 3 해서 7이 됩니다.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플러스 3 해서 10이 되고요. 첫째 항이 얼마였나 다시 한번 보면 첫째 항은 1이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규칙이 3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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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네. 3씩 증가하나 보다 해서 우리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이니까 일반항은 이때 이제 우리가 이쯤 와가지고 등차구나 를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방금 선생님이 1번처럼 이 문제를 보자마자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푸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풀고 막 이 문제를 익숙해진 다음에 보자마자 등차네 풀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푸는 것보다 우리는 얘를 일일이 대입하다가 규칙이 보이네 해서 등차 수열이구나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방법을 찾아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인 거 알았으니까 바로 일반항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부터 위에 풀이랑 똑같아요. 일반항 똑같이 찾을 거고 A의 31번째 항은 91이다 라는 것도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자, 2번 문제요. 그래서 2번 문제도 1번 같은 이상적인 풀이는 따로 안 할게요. 저거는 알면 너무 쉬운 거니까. 그래서 얘도 하나씩 파악합시다. A 두 번째 항은요 5 곱하기 첫 번째 항 2래요. 10. 그 다음 A 세 번째 항은요 5 곱하기 두 번째 항이니까 10 해서 50. 그럼 A 네 번째 항은요 5 곱하기 세 번째 항이니까 50. 그래서 250.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첫째 항은 얼마였죠? 첫째 항이 2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진행되는 규칙 50 곱해지네. 곱하기 오네. 등비수열이구나 해서 일반항을 찾아요.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니까 A의 31번째 항은 2 곱하기 5의 30제곱이 되겠죠. 근데 얘도 31번째 구하는 거죠? 네, 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5의 30제곱. 자, 예제 1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해졌어요. 첫 번째 항 나와 있고 관계식 나와 있고 귀납적으로 정의한 거죠. 근데 A10을 구하래. 10번째 항을 구하라는 거 하는데요. 얘를 보면 10번째 항이니까 애매하죠. 일일이 구하기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또 멀다면 멀기도 하고 그래서 일일이 구해도 되긴 합니다만 어떻게 되는지 일단 늘여놔 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첫째 항이니까 1이죠. 플러스 1 해서 얘는 3이기도 하지만 2 플러스 1이라고 그냥 더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세 번째 항은 2 곱하기 A2였잖아요. A2 대신에 2 플러스 1 그럼 여기 더 보시면 2를 분배하면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를 3으로 했다. 그럼 얘는 2 곱하기 3 플러스 1 그래서 7로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규칙이 별로 4 증가했네 뭐 이렇게밖에 안 보일 텐데 조금 더 볼게요. A4는 2 곱하기 세 번째 항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쓸게요.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요. 그러면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2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갔던 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A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4일 때는 세제곱부터 시작하고 3일 때는 제곱부터 시작하고 2일 때는 1제곱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4 더하기 A3 더하기 A가 아니죠, 미안해요, 2죠. 2의 4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에 뭐 어떤 벗어나는 그런 게 안 보이죠. 이게 규칙인 것 같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선생님이 왜 여기서 2 더하기 1이라고 썼을까, 3이라고 안 쓰고. 그럼 여기를 보시면 이런 과정은 일단 파란색 풀이처럼 여러분들이 처음엔 하겠죠, 계산을. 근데 하다 보면 규칙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거 뭐지 하고 모양들을 보시면 이 A 다음 항, A 세 번째 항은 2 곱하기 두 번째 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분배하면 모양이 계속 같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느려 써볼까 해서 이런 기술도 좀 필요합니다. 3이라고 나왔지만 얘를 그냥 2 더하기 1로 그대로 대입해주는 이런 기술들, 얘를 가지고 그대로 대입하면 모양이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별도로 정리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10번째 항은 뭐부터 시작하겠어요? 2의 9제곱부터 시작하겠죠? 2의 8 플러스 2 플러스 1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얘만 보시면 얘는 무슨 수열의 합이냐면 등비수열의 합이죠. 왜냐면 이 각각의 항들이 2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첫째 항은 얼마? 1이 될 거고 공비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값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쓰여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에다가 얘가 몇 개냐면 지금 2의 0제곱부터 9제곱이니까 10개 마이너스 1, 이게 등비수열 합공식이었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1024 빼기 1이니까 102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도 보시면 이제 첫째 항 나와 있고 나머지 식 나와 있으니까 첫째 항부터 대입해 볼게요. 첫째 항 대입하면 n에다 1 대입하면, 자, 저 다시 한번 볼게요. A2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1, 그럼 얘는 1 더하기 1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얘는 굳이 이제 이런 방법도 써보고 이런 방법도 써보는 게요. 뭘 잘 모르겠으면. 그래서 A3를 또 보면 2분의 1 곱하기 이전항 A2를 넣겠죠. 2 플러스 1. 자, 그럼 얘는 또 1 플러스 1 또 2네요. 그럼 A4도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에 이전항 2 더하기 1이니까 또 2고요. 얘는 법 규칙이 계속 2가 나오는 수열이구나. 그래서 A10은 2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는요, 어떤 수학적인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증명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여지는 그림을 보시면 도미노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하나가 성립하고 그 다음 게 성립하면 그러니까 요 하나가 성립할 때 요 다음 게 성립하는 게 확실하면 그게 쫘라라라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모든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수학에서 모든 어떤 자연수의 성질을 따라서 움직이는 성질들은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고 어떤 숫자 그리고 바로 다음 숫자까지의 그 관계가 성립해. 그러면 그 숫자에 1이 들어갔을 땐 2가 성립하고 2가 들어갔을 땐 3이 성립하고 3이 들어갔을 땐 4가 성립하고, 이게 도미노처럼 쫘라라라라 하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해.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귀납적 증명이거든요. 수학적 귀납법. 개념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첫 번째 항 넣었을 때 성립하냐. 그럼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갈 수 있냐. 이거 정도를 봐야 되니까 이거 하나 증명하고, 그 다음에는 뭐 자연수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냐. 즉 도미노가 얘가 쓰러지면 얘가 쓰러지냐. 이것만 확실하면 이제 그 다음 건 다 쓰러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아마 보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그냥 바로 문제를 볼게요. 넘어가. 이런 모양의 문제들이 여러분들 별표를 하나 쳐두시고, 이런 모양의 문제들이 우리가 수능에서 자주 보던,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자주 보던 문제 유형이고요. 항상 얘기했지만 수학적 귀납법까지 시험 범위가 들어가긴 해요. 근데 하지만 가볍게 보자고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립할 걸 증명할 건 얘예요. 홀수끼리의 합을 다 더하면 그 자연수 n의 제곱이 되냐 이 말인데, 어떤 얘기냐면, 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하면 얼마냐면 8 이렇게 되니까 16이겠죠. 근데 16이 어떤 애냐면 4의 제곱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홀수를 4개를 더하면 4의 제곱이 될걸, 그 다음에 홀수를 1부터 5개를 더하면 5의 제곱일걸. 자, 한 번 더 쭉쭉쭉 해서 6개를 더하면 6의 제곱이야. 지금 선생님이 쓰는 거 다 맞는 말이죠. 자, 16에 9 더하면 25, 25에 11 더하면 36, 6의 제곱. 그러면 1부터 쭉쭉쭉 해서 저기다가 13까지 더하면 36에 13 더하면 49, 7의 제곱 되잖아요. 그죠?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홀수끼리 다 더했는데 이 더한 개수의 제곱이 그 결과가 나오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게 맞을까라는 증명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자연수의 성질을 증명할 때 수학적 귀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증명하는 과정 총 2가지 영역으로 나눠요.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영역은 n이 1일 때 이 등식이 성립하냐 이 말인데, 주로 이 과정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좌변에 n이 1이면 그냥 1밖에 없죠. 좌변은 1. 우변은 n제곱인데 거기에 1 넣으면 그냥 1이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적는 형태가 될 거예요. 좌변이 1이야, 우변도 1이야. 자, 좌우변이 같아. n이 1일 때 성립한다. 이 1이 성립한다는 건 우리가 이거를 성립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증명하는 거니까. 그 다음 해야 될 요 과정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겁니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야 돼요.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 그러니까 k보다 하나 다음에, 잠시만요. 네, 다시 갈게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면, 아까 말했듯이 도미노가 하나가 쓰러진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애가 안 쓰러진다고 하면 그 뒤도 뭐 쓰러진다고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얘가 쓰러진다고 했을 때 얘도 쓰러지는 걸 보여주면 그 다음에 있는 애도 당연히 그 성질에 의해서 쓰러질 거고 다 쓰러질 겁니다. 그래서 도미노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한번 볼게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 그럼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1, 3, 5 뚝뚝뚝 가서 홀수 2n-1 이걸 다 더한 건 n제곱이 될 거야. 이거를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이 성질이 n이 k일 때 성립해. 그러면 저기에 있는 n을 k로만 바꿔서 여기다가 써준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쭉 가다가 2n-1 더하기 k 플러스 1, 아니 k 플러스 1일 때니까 2k 플러스 1 이렇게 넣겠죠? 그쵸? 저기에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넣은 거예요. 그럼 우변은 뭐가 돼야 되냐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야 저 등식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부분 조금 어려울 건데 다시 한번요. 우리가 증명할 건 얘예요. 얘가 성립하는지를 증명할 건데 k일 때면 마지막 항이 2k-1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와서 k제곱, 얘가 성립한다는 건데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네까지도 있고 더하기 2k 플러스 1 이게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냐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까지가 k일 때 항이잖아요. 근데 k 플러스 1일 때 항은 2k 플러스 1이 추가가 돼요. 그럼 얘는 요만큼은 따로 묶으면 얘가 k제곱으로 된다는 걸 성립한다고 가정했잖아요. 그래서 k제곱으로 바뀌어요. 여기가 k제곱으로 바뀌고 더하기 k 플러스 1. 근데 얘는 완전 제곱식이네. 그래서 얘는 k 플러스 1의 제곱이네 해서 좌변에 k 플러스 1까지 넣은 항은 k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왔으니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네, 이렇게 증명을 끝내는 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이 문제가 예제 1번이에요. 예제 1번인데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이거를 한번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단계, n이 뭐일 때?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돼요. 이건 가정하는 게 아니라 성립해를 보여야 돼요. 그럼 좌변에다가 n을 1을 넣으면 그냥 1의 제곱에서 1이죠. 근데 우변을 보시면 우변의 식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럼 요거 계산하면 6분의 6이니까 1이에요. 그래서 좌랑 우가 같죠? 따라서 n이 1일 때 성립한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요, 뭐 한다고요? 이건 그냥 고정이에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이에요. 성립한지 안 한지 모르니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은 성립하잖아. 그러면 n이 1일 때 성립하면 2가 성립하고 2가 3, 3, 4, 4, 5 다 성립하니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얘기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k의 제곱은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좌우변에 우리의 이제 증명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막 그 형태 방법 기술 뭐 이런 건데, 갈 목표를 잘 보세요. 갈 목표는 뭐냐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k 플러스 1까지 제곱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애는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에 2k 플러스 3, 이게 나와야 성립이 끝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뭐냐면 여기 검은색 식에서 부족한 건 얘가 없잖아요. 좌우에. 그쵸? 좌우에 얘가 없으니까 쟤를 더해줘요. 자, 이건 빨간색은 내 생각이에요. 이건 생각. 사고예요. 사고. 이런 생각을 했고, 자, 그래서 초록색이 부족하구나. 그럼 저기 양변에다가 더해주는 겁니다. 그만큼을. 얘는 그대로 써주시고 더하기, 초록색이 부족하니까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을 양변에 해. 그러면 얘는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만 보이면 되냐면 좌변은 끝났죠. 좌변 모양 만드는 건 끝났고 여기 있는 식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이끌어내 볼게요. 그럼 걔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일단 공통인수가 보이네요. k 플러스 1로 묶어 볼게요. 그러면 6분의 k 2k 플러스 1 플러스 6으로 약분이니까 통분이니까 6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k 플러스 1에다가 얘는 6분의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이죠. 근데 제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은 2, 1, 2, 3 이렇게 하면
4, 3이니까 7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쟤를 인수분해 된 대로 옮겨 적을 거예요. 그럼 6분의 k 플러스 1에 자 요만큼의 식이 인수분해하면 2k 플러스 3과 k 플러스 2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대로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해보면 어때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고 싶은 여기 있는 우변이 나왔죠. 여기는 우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도 등식이 성립하네. 그러면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쓸 때는요.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해. 그러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 한번 쭉 봤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가 마냥 쉽진 않겠죠? 여기 보시면 n이 1일 때 1 대입해서 성립하고 가정한다는 건 이건 이거 성립한다는 거 보여주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였고, k일 때 가정하고 결과가 뭐냐 이런 걸 가기 위해 부족한 건 뭐냐 그래서 양쪽에 더해서 식 정리를 조금 해줘서 결국엔 성립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끝나는 문제가 되긴 합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예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기에서는 문제풀이는 따로 하지 않을게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습을 한번 해보고 왜냐면 가볍게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넘어갑시다. 일단 그러니까 선생님은 예제까지만 하고 수학적 귀납법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런 게 수학적 귀납법이구나 받아들이시고 이해해본 다음에 문제로 연습 잠깐 해보고 조금 너무 힘들다 하면 다른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제 2번이요. 자, 예제 2번 문제를 보시면 이번엔 부등식이거든요. 그래서 부등식의 어떤 또 증명은 여러분들도 혼란스럽게 할 거예요. 왜냐면 부등호를 막 줄여나가는 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근데 한번 봅시다. 이런 것도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서요. h는 양수예요. 그리고 n은 2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자, 수학적 귀납법은 n은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n이 만약에 2보다 큰 거부터 얘기하자 그러면 2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요. 바로 갈게요. 첫 번째 단계. 원래 n은 1일 때를 보여줘야 되지만 얘는 2부터 성립하겠다라는 걸 보여줄 거기 때문에 n이 2일 때 성립함을 한번 봅시다. 그럼 1 플러스 h의 제곱 해주면 1 플러스 2h 플러스 h 제곱이잖아요. 근데 얘가 1 플러스 n에다가 2 넣었으니까 2h보다 크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1 플러스 2h, 1 플러스 2h 똑같은데 누구 때문에? h 제곱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h가 뭐래요? 양수래. 근데 양수가 아니더라도 제곱하면, 그러니까 요 말은 이제 양수도 되지만 양수의 의미도 되지만 h는 0이 아니다의 말도 되죠. 0보다 크다니까. 그러면 h는 뭐가 됐든 숫자가 있다는 거고 그걸 제곱했다면 얘보다 조금이라도 더 클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명 끝. 따라서 n은 2일 때 성립. 자, 굳이 이유를 찾자면 이유는 h가 양수기 때문이겠죠. h가 양수니까 h 제곱한 게 조금 더 크지. 이게 첫 번째 단계 끝났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 하자고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단 k도 n을 대신하는 애니까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1 플러스 h의 k제곱은 1 플러스 kh보다 크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할 건데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우리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얼마가 부족하냐면 여기는 지금 k제곱이고 여기는 k 플러스 1제곱이란 말이죠. 그래서 좌우변에 1 플러스 h씩 곱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1 플러스 kh에 1 플러스 h를 곱해요. 양수니까 분호 방향 안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우변 여기 있는 애를 정리를 할 거예요. 분배할게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분배할게요. 그러면 일단 바로 등호로 내려오는 거니까 1 플러스 kh 더하기 h 플러스 kh 제곱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만 따로 모아서 쓰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h로 묶으면 k 플러스 1의 h가 되고 플러스 kh 제곱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가려는 목표랑 거의 다 왔죠. 얘가 얘보다 커를 보여주고 싶은데 얘 때문에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부등호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 얘보단 클걸 해서 1 플러스 k 플러스 1에 h보단 클걸. 왜냐면 이거 자체가 0보다는 크니까. 그죠? 아까 위에서 썼던 방식이죠. 보시면 얘는 양수니까 얘보다는 크겠지. 있는 거보다, 그러니까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더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줄여요. 그럼 얘는 얘보다 커, 여기보다 커, 그리고 여기보다 커. 그 얘기는 줄여서 제일 큰 놈이 제일 작은 놈보다 크겠지. 이렇게 간 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 따라서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졸려 죽겠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가 자연수. 좀 보충 설명 좀 할게요. 우리가 만약에 5가 3보다 큰 거를 증명하고 싶어. 근데 어쩌다가 증명을 했는데 5가 4보다는 큰 게 확실하대.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4보다 3이 더 작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증명한 건 5가 4보다는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건데, 방금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5가 4보다 큰 거를 증명한 거예요. 그치만 이 다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3이 4보다 작지를 이용해서 끌어온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5는 3보다 커를 증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5가 4보다 큰 거를 증명하는 건 조금 신기복잡했지만 여기서 여기 줄어드는 건 당연한 얘기처럼 4가 3보다 큰 것처럼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를 한 번 더 쓴 거고,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크다는 얘기는 5가 제일 크고 3이 제일 작다는 얘기니까 5가 3보다 크다는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요. 이 부등식에 대한 증명까지도 이렇게 예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학적 귀납법 가볍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시험 때문이라면. 그래서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수학적 귀납법은 지금 교과서에 있는 예제 문제 수준 정도까지만 해주시면